강남에 빌딩 한 채씩 가지신 분들을 만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법인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법인을 만드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무사가 추천을 하던데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법인세율이 낮아서 절세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말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전부라면 굳이 복잡한 법인으로 전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비용과 복잡함이 따라옵니다. 그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인을 만드는 데는 법인세율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진짜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면 왜 강남 건물주들이 법인을 만드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알려진 이유부터 정리하면 개인이 임대 수익을 올리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가 적용될 수 있어요. 반면 법인은 이익이 200억 원 이하라면 법인세율이 최대 22%입니다. 세율만 보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같은 임대 수익의 세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내는 세금도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니 사실상 절반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많이들 알고 있는 이유인데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법인 전환의 복잡함을 감수할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복잡함, 그리고 돈을 빼올 때 발생하는 세금까지 고려하면 세율 차이만으로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30억에 매입한 강남 빌딩이 100억이 됐습니다. 지금 팔면은 양도차익 70억에 세금이 20억이 넘죠. 개인이 법인에 건물을 넘기는 것도 역시 양도예요.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을 하면 이 양도세를 법인이 나중에 건물을 팔 때까지 밀어줍니다. 이걸 2월과세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할 20억이 묶이는 게 아니라 법인 안에서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운용자금으로 계속 굴릴 수 있는 거예요. 무이자로 20억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20억이 10년, 20년 굴러가면서 불어나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20년 후에 양도소득세 20억은 지금의 20억보다 훨씬 가치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미루는 것 자체가 절세죠. 20년 전 음마아파트 가격만 생각해 보셔도 확 느낌이 오실 겁니다. 게다가 이 미납한 양도세 20억 원은 법인의 부채로 남게 되는데요. 법인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2월 과세된 양도세도 부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의 주식 가치를 낮추는데 활용됩니다. 개인이 100억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건물 100억이 그대로 상속재산에 들어가겠죠. 건물값이 오를수록 상속세도 같이 올라요.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세율도 50%의 최고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에 법인으로 바꾸면 이 구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건물 대신 법인 주식을 보유하게 될 텐데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과 순손익을 섞어서 평가하는 구조이고 이 평가액은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대표이사인 건물주 본인의 급여와 퇴직금을 설정해서 법인 이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월 과세로 밀어놓은 양도소득세가 법인 부채로 남아서 주식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을 그냥 갖고 있으면 100억짜리 건물은 100억으로 평가가 되지만 법인에 들어간 건물은 미납한 양도세 부채가 차감이 되어서 주식 가치가 낮아질 수 있겠죠. 세 번째, 법인의 가치가 낮아지는 시점을 골라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도 당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10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을 할 때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구조를 바꿔서 100억짜리를 80억, 70억 수준으로 낮추어 상속세나 증여세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건물을 개인으로 갖고 있으면 자녀에게 돈을 줄 방법이 한정적이겠죠. 그 임대 소득을 증여하거나 상속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세금이 큽니다. 그런데 법인 구조에서는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임원으로 등재해서 급여를 줄 수 있어요.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법인세 부담도 줄어들고요. 자녀가 실제로 법인 업무를 한다면 이건 합법적인 소득입니다. 여기서 2가지 효과가 생기는데요. 자녀는 급여를 받아서 본인의 자산을 축적을 하고 나중에 상속세를 낼 재원을 미리 만들거나 부모의 지분을 사올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배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일부 증여하고 그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게 한다면 합법적으로 돈이 이동하겠죠. 주식 가치가 낮은 시점에 증여하면 증여세도 줄고요. 배당을 통해 자녀의 자산이 쌓이는 구조예요. 건물 한 채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절세 설계가 다양해집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으니까 주의사항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5년의 사후관리입니다.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건물을 팔거나 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처분하면 밀어놨던 양도세가 한꺼번에 추징이 됩니다. 법인이 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개인에게 다시 이 양도세가 부과가 돼요. 즉 최소 5년 이상 법인을 유지할 계획이 있어야 이 전략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연세가 많아서 5년 뒤를 기약할 수 없다면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두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비용이 꽤 듭니다. 건물 가치의 4% 정도가 취득세로 들어가니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죠. 일반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와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법인의 운영 자체의 비용과 복잡함입니다. 세무 기장료, 법인세 신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구성 등 개인으로 갖고 있을 때보다 신경 써야 할 게 좀 많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감안하고도 실익이 있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합니다. 건물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건물주분들은 법인 전환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실익을 보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물주들이 법인을 만드는 건 단순히 세율 때문이 아니라 세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다. 양도세를 무이자로 미루고 상속세를 낮추고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수십억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산의 형태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